네, 이슈 플로우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슈 플로우 그 주제는 바로 2024년 미국의 대선입니다. 내년도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바뀔지 아니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할 것인지 그 운명의 날은 11월 5일로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년 동안의 대선 레이스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이 또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현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임기 끝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는 바로 옆에 가장 크게 또 화면에 나와 있는 인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이 이 다시금 또 리벤지 매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이 재선에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금 또 왕좌를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지율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지지율 역전 현상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라인이 조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이고요. 빨간색 라인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이 빨간색 라인이 41%로 저점을 기록하고 가파르게 꾸준히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9월에는 이 파란색 라인을 넘어서서 현재는 역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집계하는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이 하반기 들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라는 분석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은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 꺾여 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0대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나이가 앞서 이 선거 때도 여러모로 약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에 따른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이 외교 사안을 이야기를 할 때 인물에 대해서 이름이 헷갈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더욱더 이 노령과 관련된 부분이 약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젊은 나이는 아니죠. 78세라는 나이로 모두 다 노령 인구에 속하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 70대, 80대 이 부분이 조금은 더 격차를 벌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난 4월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저점을 기록하고 가파른 반등 움직임을 기록했던 그 4월에 있었던 일 이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 전 세계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진 한 장, 이 부분이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났었는데요.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참 미디어와 친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떠오르게 되는데 지난 4월에 형사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의회 난입 사건 선동 의혹, 그리고 기밀문서 유출 의혹,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 등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 공소장에 확인된 혐의만 3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와 관련해서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4월 달에 진행되고 나서요. 공화당 경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를 했더니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면서 후보자들과 압도적인 격차로 1위를 기록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인기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CNN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기소 소식 이후에 하루 만에 400만 달러의 모금, 정치자금 후원 모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임,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집권 당시에 어땠는지 그때를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밀어붙이면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 핵폭탄급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한데요. 공약을 하더라도 이행률은 23%로 이 여타 다른 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진행했을 때 우리 기억도 한번 되짚어 보시면은요, 트럼프 효과라는 단어를 당시에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오바마 케어를 최소화하면서 의약품이나 바이러스 실밀로 관련된 종목군들 강했었고요. 방산주들 강했고,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 상당히 강조하면서 당시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였었고 현재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이름이 바뀌긴 했었죠. 이런 또 건설 중장비 업체들 강한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고요. 금융규제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은행주들 수혜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수혜주 그리고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의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 이들이 수혜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바이든 정책 그 정부 때 색깔을 지울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파란 쪽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ESG 이런 기업들이 이 바이든 정부 때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72조라고 하니까요. 이런 기업들은 피해주로 이제 변모할 것이고,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것은 여기에 중간에 있는 4개의 키워드입니다. 반중 스탠스, 자국 우선주의, 인프라 투자, 리쇼어링, 이 4개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진정한 승자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증시에 좀 녹여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이슈 플로우 어떻게 풀어볼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과의 접점을 좀 찾아야 되니까요. 가장 우려를 좀 낳고 있는 부분들이 72조 투자했던 해당 업체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IRA 감축법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분류됐던 종목군들,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배터리 쪽이 대표적이죠.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주들 조금 더 묶어보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급락하고 뭐 이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최근에 우리 증시 2차전지 종목군들이 힘을 못 내는 게 이런 그림자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72조 투자했다는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이 업종에서 이런 투자를 또 많이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트럼프가 만약에 혹시나 내년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또 이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11월 들어서 이제 이 내년 대선 여론조사를 한번 이제 실시를 했다라고 해요. 내년 대선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률이 이제 80%가 넘어간다라고 이제 합니다. 전달만 해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제 나름 팽팽했었는데 지금 트럼프의 기세가 확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제 표심이 상당히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대선이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이제 유리한 상황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던 것들만 잘 해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뭐 이 현직 대통령이 좀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바이든에 대한 여론이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론이 안 좋아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역시나 가장 큰 부분은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0대 젊은 층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히 좀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아랍계 같은 이민자들이 또 바이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이제 밀어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젊은 층에게는 그렇게 이제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미국 내 이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정치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참전과 지원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느냐, 세금을 냈으면 우리 국가 국민들에게 써라라는 요구가 상당히 거센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점수가 그렇게 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소비 주도로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4.9%가 상승이 나왔다. 상당히 이제 이러한 이 글로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성장률이 잘 나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만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이제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또 이제 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러한 이야기를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미국인들은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정책을 늘어놓고 이제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미국 국민들에겐 실질적으로 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화석 연료 생산 극대화하겠다, 그러면서 이 IRA에 대한 부분도 전면 이제 조정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화석 연료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미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재정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정부 뒤집기 정책을 완전히 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바이든 정권이 결국 가장 이 경제 정책의 한 축이 IRA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IRA도 안전하게 조정 혹은 철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과 협력하고 있는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920쪽짜리 계획안 프로젝트 이제 2025를 내놨는데, 여기에서 4천억 달러 규모의 탄소 배출 감축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 시행 부서를 비롯해서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담당 정부 기관들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IRA에 규정된 면세 혜택,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화로 약 한 480조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바이든 측이 아니죠. 트럼프 측은 지금 현재 세금 공제 등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은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IRA나 혹은 이제 뭐 친환경, 뭐 탄소 배출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자금들을 큰 폭으로 줄이고자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정도 이제 또 다시 탈퇴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았었던 정책들을 또 일제히 다 뒤집을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불똥이 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이제 우려감이 생기는 부분이죠.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제 IRA에 대한 이 수혜, IRA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보고서 결국에는 대미 투자를 또 굉장히 늘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고, 그러면서 또 관련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또 이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죠. 지난 8월 이후에 현재까지 발표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에 그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중에서 한국 기업이 약 2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우리 기업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유럽연합이 19건 정도 됐고요. 일본이 9건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이 미국 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IRA가 갑자기 철폐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진출을 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또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려감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됐든 어쩔 수가 없고, 내년 11월 달이 또 이제 미국의 대선이기 때문에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정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이 미국의 대선의 방향성이 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트럼프가 지금 현재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미국의 민주당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양 후보들이 이제 계속해서 각축전을 벌일 때 과연 이 관련주들, 가장 이제 관련주들이다라고 하면 역시나 IRA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혜를 보면서 뭐 이제 2차전지 기업들뿐만 아니라 2차전지 기업들에게 또 이제 수주 혹은 이제
발주를 위해서 결국에는 또 자동차 기업들도 또 진출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쇄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가해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슬슬 생각을 하면서 이 영향력에 따라서 과연 또 우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 생각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증시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주가에 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반영이 되더라고요. 뭐 솔라에즈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연간 기준으로 한 70% 넘게 밀렸고, 그리고 뭐 솔라시티나 이쪽 태양광 쪽이 좀 유난히 많이 밀렸고, 그리고 2차 전지대 배터리 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또 크게 밀려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국내 이런 투자했던 기업들 관련주들 흐름이 최근에 어떤가요? 네, 일단은 최근에 친환경 관련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이 조금씩은 나오기는 했었죠. 최근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이제 이 기후에 대한 기후 협약 이제 이야기 한번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 뭐 풍력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또 태양광 이야기도 한번 오고 갔었죠. 그러면서 또 최근에 영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면서 이제 또 이 풍력 관련주들도 한 차례 이제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지금 현재 이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사실 이런 우려감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조금씩 줄어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씩은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일례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풍력 관련해서 CS 베어링이나 혹은 이제 뭐 유니슨, 그 다음에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시간의 상한가 가면서 상승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이 이슈가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영국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바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이제 지속성을 보여주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슈가 쭉 지속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지가 되어 줘야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저점에서부터 한순간도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쭉 수급이 밀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급이 쭉쭉쭉 밀어 올려지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풍력 관련주들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 않다. 뭐 태양광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수급이 최근에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큰 폭의 무언가 드라마틱한 급등을 보여줄 만한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예전에 기대했었던 무언가 이제 사업이 좀 커져 나갈 수 있는, 캐파가 커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가 조금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선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큰 폭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집중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드릴 때 개별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고점이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500 초반 구간에서 지금 이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고점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이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주도주는 강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전하게 2차전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막혀 있는 그림 혹은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상장을 했고, 그러면서 또 상장 초기에 워낙에 수급을 또 강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개별주의 성격을 띠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뭐 내년 1분기 정도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뭐 리튬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대선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접합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내년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 될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표심이 올라온다더라, 아니면 또 다시 한번 바이든이 또 뭔가 반격을 했다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오고 가게 되면서 관련 주들이 또 굉장히 왔다 갔다 큰 폭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종목들을 볼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한 가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선 관련된 이슈들이 결국에는 내년 내내 또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이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이제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 그다음에 또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하면 또 바이든이 또 관련된 사업들, 그러면서 또 2차 전지나 뭐 친환경, 그 외에 이제 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지금 현재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또 가장 크게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 플로우는 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길게 봐야 되는 이슈거든요. 당장에 뭐 다음 주 혹은 뭐 다음 달에 끝이 날 만한 이슈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1년 뒤에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꾸준하게 플로우를 확인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 전략까지 알려주셨어요.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부진, 그리고 연초에 한 번 더 전력 수급과 관련된 내용들 조금 나오면 그때 살짝의 움직임 나올 수 있고, 또 긴 관점에서 내년 11월이 또 대선이니까 그때까지는 뉴스에 따라서 좀 영향받을 수 있다.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함께했습니다.